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오늘 태블로 상담소에서는 레퍼런스 라인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함수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에서 좀 여유 공간을 만드는 기법들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도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번 사용했던 기법들이기 때문에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냥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 세트를 제가 우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먼저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올리고 오더 데이트를 가지고 제가 연속형 월로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연속형으로 월로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분기로 할까요? 네, 쿼터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쿼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 제가 불연속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거를 바차트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해주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지금 세일즈 금액이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핏을 한번 올릴 건데 제가 여기다 만들어서 이제 이중축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축 위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프로핏이 나오고 오른쪽이 이제 세일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매저 네임이 지금 두 개가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요걸 갖다가 제가 들어다가 이렇게 칼라로 딱 옮겨주게 되면은 위쪽이 지금 profit 그 다음에 아래쪽이 sales 뭐 이렇게 제가 화면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근데 profit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은 sales 그러니까 판매 금액 중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이제 나에게 남은 돈이다 이 개념으로 이제 봤을 때 이 profit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ales하고 profit이 위쪽으로 태블로가 데이터를 스택해서 위로 쌓아놨어요, 그죠? sales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profit이 있는데 개념상 이제 이거는 profit 금액이 결국은 세일즈 금액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제가 분석으로 가가지고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스택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오프를 눌러주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다시피 profit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위쪽에 profit이 쌓여 있었는데 profit도 지금 바닥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세일즈도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 바 중에서 이 지금 우리 눈에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겠죠. 뭐 집세일 수도 있고 뭐 인건비일 수도 있고 등등의 모든 비용들을 제하고 요만큼의 돈이 내가 남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니즈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rofit Ratio 같은 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올려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바차트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트 타입을 라인으로 한번 바꿀게요. 한번 레이블도 붙여줄까요? 네, Profit Ratio를 이렇게 들고 와서 레이블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잘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이중축으로 엮어가지고 실제로 Sales Value, Profit Value, 그다음에 그 두 개를 통해서 계산이 된 Profit Ratio까지 한 화면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듀얼 액시스를 딱 만들어 주니까 제가 이제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면은 이게 세 개의 지표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고객분께서 이런 니즈가 있으신 거예요. 오케이, 세 개의 지표가 한 화면에서 나오는 건 좋다. 그런데 지금 세일즈 금액이 그 다음에 프로핏 금액이 바 차트로 깔려 있고 프로핏 레이쇼가 지금 라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그죠? 실제로 바 차트하고 라인 차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죠. 이게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차트를 갖다가 라인 차트를 조금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라인 차트하고 바 차트가 좀 겹치지 않게 보여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바 차트를 아래쪽에 깔고 라인 차트를 좀 위쪽으로 깔고 싶다. 뭐 이런 니즈를 말씀을 하셨어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왼쪽에 이렇게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의 높이를 좀 강제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게 지금 한 29만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40만 정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40만 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 하고 한 번 더 누르고 40만으로 안 되네요, 그죠? 왜냐면 저기 역시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겹쳐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 60만 정도 할까요?
이렇게 뭐 바꿔주게 되면 축을 이렇게 제가 강제로 잡아주게 되면은 프로필 레이쇼가 이렇게 위쪽에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 차트가 라인 차트하고 겹치지 않고 이제 아래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제 이렇게 축의 밸류를 이렇게 강제로 잡아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필터를 쓰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바뀔 때, 즉 이 바 차트의 모양들이 바뀔 때 이게 조금 더 아름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추계 밸류로 잡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좀 추천을 드려 볼게요.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집어 넣을 건데 그 레퍼런스 라인을 제가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면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필드 이름을 그냥 스페이스 1번이라고 할게요. 조금 이따가 다른 사례 볼 때 스페이스 2번이라고 하고 우선 제가 스페이스 1번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윈도우 펑션을 쓸 거예요. 윈도우 맥스를 쓸 거고 윈도우 맥스 함수는 테이블 칼큘레이션이기 때문에 저 괄호안 속에 무조건 집계된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sum sales value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서 윈도우 맥스 그러니까 화면에서 윈도우는 화면에서 따지는 거니까 가장 높은 sum sales 값이 지금 여기겠죠. 그죠? 요 바의 길이가 지금 윈도우 맥스의 sum sales로 아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아까 한 60만 정도 했었나요?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더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하면서 좀 바꿔보면 될 것 같으니까 30만으로 우선 제가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맥스 요 바의 길이에다가 위쪽 공간을 한 30만 정도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OK를 눌러주고 요걸 갖다가 화면 안쪽으로 제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디테일 부분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부분에 올리면은 뭐 특별히 지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거예요. 요거 테이블 계산 한 번만 체크를 하고 할게요.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에디트 테이블 칼큘레이션 눌러주면은 그죠? 이렇게 지금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나리틱스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레퍼런스 라인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집어넣을 건데 여기 메저 밸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스페이스 1이라는 필드를 올린 이유는 여기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메뉴에 드롭다운을 했는데 내가 설정한 그 계산된 필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필드가 화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뷰 안쪽으로 이 필드를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여러분 지금 뒤쪽 화면에서 일어난 것들이 지금 잘 보이시죠? 제가 아까 플러스 30만으로 했어요. 그죠? 이 밸류에서 플러스 한 30만 정도 했더니 선이 지금 이쯤에 그이면서 이 축이 지금 쭉 늘어나 버린 것이겠죠. 네, 축이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 차트와 겹치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불필요하게 우리 눈에 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에디트 눌러가지고 이 레이블 메뉴에서 눌러가지고 레이블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도구 설명까지도 이렇게 없애주고 가장 중요한 라인 또한 이렇게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스텔스 라인 같은 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데 그죠? 이렇게 지금 마우스를 얹으니까 그 실체가 확인이 되는데 마우스를 딱 뗐을 때는 지금 우리 눈에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줄을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요 축을 제가 좀 키워주는 그런 효과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강제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윈도우 함수를 썼을 때의 강점은 뭐냐면 윈도우라는 밸류는 결국은 화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같이 이 라인의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화면을 뭐랄까요?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 함수를 써서 지금 이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집어넣어 줬고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스페이스 1이라는 필드를 이런 식으로 그냥 30만이라는 값을 이렇게 더해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맥스 값에서 한 2배 정도의 공간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딱 눌러줬을 때 그렇죠. 약간 움찔한 변화가 있었죠. 지금 2라고 했을 때 뭐 약간 겹쳐져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2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뭔가 이제 요 밸류보다 2.2배 높은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라인이 지금 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함으로써 라인 차트하고 바 차트가 좀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비슷한 원리로 제가 하나만 사례를 더 보여드릴
올릴게요. 제가 두 번째 시트를 한번 열고요. 요번에는 제가 세일즈 금액을 한번 올려볼게요. 먼저 세일즈를 이렇게 올리고요. 월별로 한번 쭉 집계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형 월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고요. 누적으로 한번 쌓아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퀵테이블 칼큘레이션 가가지고 러닝 토탈을 써가지고 누적 밸류를 위쪽으로 쭉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를 이렇게 한번 분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밸류를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뭐 레이블을 한번 붙인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T자를 이렇게 누르고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가장 최근의 값만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범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숨기고 나서 화면에 직접 제가 레이블을 카테고리를 달아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레이블로 한번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밸류가 지금 없어졌는데 요 썸 세일즈 누적 밸류도 제가 이렇게 제가 복제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가 좀 나와 있죠. 조금 지저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2019년 12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금 뭔가 공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레이블이 막 라인하고 조금 겹쳐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에 공간을 조금 더 줘가지고 요 레이블을 좀 더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번 가고 싶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요거를 제가 저는 요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밸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그 뒤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넣고 싶다라고 칩시다. 저는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다시피 이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죠. 요거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똑같이 제가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페이스 2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 썼던 그 윈도우 맥스 함수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맥스를 쓰고 이번에는 이 날짜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늘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윈도우 맥스를 쓰고 여기 있는 요 월로 지금 나와 있는 요걸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아마 이게 오류가 날 거예요. 그죠? 펑션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윈도우 함수 안에는 반드시 집계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TTR을 써줘가지고 요거를 집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한 300 정도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한 300일 정도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한 300일 정도 공간을 좀 더 추가하겠다. 300일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한 200일 정도만 우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OK를 우선 누르고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레퍼런스 라인을 제가 여기다가 그을 거예요. 세로로 그을 거예요. 아까는 가로로 그었죠. 이번에 세로로 그을 건데 역시 이 필드가 화면 안쪽으로 지금 인베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요거도 조금 이따 한번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불연속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요거 어널리틱스 들어가가지고 레퍼런스 라인을 화면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죠. 그죠? 여기 스페이스 2라는 그 필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요게 지금 요게 불연속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연속형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여기 지금 연속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연속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컨티뉴어스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를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해가지고 에디트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딱 열었을 때 이제 들어와 있죠. 그죠? 스페이스 2라는 게 딱 들어와 있고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줄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라인을 스텔스 라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공간이 지금 조금 오른쪽에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200이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숫자를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레이블이랑 도구 설명을 전부 다 없애주고 그다음에 라인도 제가 이렇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뭐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이 화면을 봤을 때는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레이블이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 있죠. 제가 요거 레이블을 살짝만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고 그죠?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끝에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여기 폰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매치 마크 컬러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는 붉은색, 그 다음에 가운데는 푸른색, 아래쪽에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남는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에는 아까 만들었던 이 스페이스 2라는 필드를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좀만 적절하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게 200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한 160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눌러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라인이 지금 여기다 그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블이 오른쪽으로 붙어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함수를 썼을 때 장점은 뭐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화면을 만드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어떤 픽스된 화면을 만들 때는 그냥 상수 라인을 적절하게 집어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적절한 그 위치에다가 상수 라인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화면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상수 라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상수 라인을 세우게 되면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수 라인이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해서 밀릴 거 아니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윈도우 맥스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윈도우 맥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있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맥스 값을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레퍼런스 라인하고 윈도우 함수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에 좀 적절하게 공간을 줌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팁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